안녕하세요. 자, 이제 노무사 노동법 이제 1회차 노동법 2에 대한 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지문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좀 틀린 거 중심으로 해서 또 설명이 필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만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노동조합의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옳은 것은 자, 종사 근로자 중에 종사 조합 중에서 임원은 선출합니다. 맞고요. 니은은 이제 원래 그 대의원은 직접 선거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간접 선거를 정한 규약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디귿은 원래 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임시총회에서 소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다수의 조합원이 참여해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었으면은 이 절차 위반의 하자를 유리해서 무효로 보지 않겠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효력이 있어요. 자, 리을은 이제 틀린 지문이죠. 자, 리을은 총회가 규약의 재개정 특혜를 통해서 총회에 가름할 대의원을 두고 규약 개정안 사항을 대의원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이로써 총회 규약 개정 권한이 소멸된다. 특이한 내용이죠. 이런 겁니다. 원래 총회가 의결기관이고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또 의결기관이죠. 그런 경우에 총회와 대의원의 의결사항을 구분해 두고 있는 거예요. 1번 총회는 요걸 가지고 의결하세요. 만들어 놨고 대의원회는 요걸 가지고 의결하세요. 의결사항을 구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분되는데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데 요걸 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규약이 되는 거죠. 자, 규약상으로 규약 개정에 대한 권한을 규약 개정은 대의원에서 결의하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규약을 개정해서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총회가 의결한 거예요. 자, 그 경우에 규약 개정 사항을 과연 총회가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냐? 야, 규약 개정만큼은 가능합니다.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분되는 따라야겠지만 규약 개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근원적인 권한이에요. 따라서 이걸 대의원회 상으로 이제 규약상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규약 개정하는 것은 총회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리얼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근로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근로기업 관계가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로기준법상의 이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전제로 깔려 있죠.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만드는 걸 보호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근로계약을 전제로 깔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아니고서는 이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근로자로 포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실업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2번 외국인 근로자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조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돼요. 요거는 출입관리법을 위반했을 뿐이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측면은 같은 겁니다. 노조 만드는 것 가능하다. 즉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4번, 5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지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들도 현재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례상으로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종속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종속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 되기 위해서는. 근데 최근에 근로기준법상의 종속 문제는 주로 우리가 인격적인 종속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지만 노동조합상의 종속의 문제는 인격적인 종속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종속이 되는 경우도 종속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속관계의 범위가 경제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종속에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조합상의 종속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판례를 실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3, 4, 5번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단체 교섭 및 단체 배양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옳죠. 만약에 기업별 노사에서 징계위원 자격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측의 징계위원은 회사의 근로자로 한정이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2번은 이제 우리 법의 내용을 옮겨놨고 자, 3번은 만약에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정리해고에 대한 사항은 경영권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없지만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체결했으면 단체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어떤 효력이요? 기본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 손식적으로 이걸 위반해서 해고하게 되면 이 정리해고는 효력이 없다. 이게 원칙적인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아무리 단체 계약이 규범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청구권이 발생했어요. 이미 임금 지급 날짜가 지난 거죠. 나한테 넘어와 있는 임금이 되는 겁니다. 청구권이. 그러면 이걸 포기하기 위해서는 개인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단연만으로 포기를 시켰다? 이거는 개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게 됩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도저히 단연만으로 포기 못하는 개인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요 이제 시기가 언제 되는 거냐? 요 시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지급기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월급날인 거죠. 월급날이 지나게 되면은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4번도 맞고요.
자, 5번은 이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구조가 아니고 그냥 근로조건을 분리하 바꾼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단연만으로 근로조건을 분리하 바꾸는 것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되냐? 뭐 그렇진 않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5번이 틀렸죠? 자, 29번입니다. 쟁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대체 근로에 대한 문제였죠. 자, 원래는 당해사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간 중에 중단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체 근로하는 거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직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죠.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사무직 과장급을 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과장님도 퇴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사무직 근로자 비어있는 과장 자리를 쟁의행위 기간 중에 채용한 겁니다. 요거는 자연 감소문에 따른 인사권 행사한 거니까 이 대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자, 이거는 채용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 맞고요. 그 다음에 준법 수행에 대해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을 경우에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던 연장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이건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거니까 이건 쟁행이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자, 하지만 또 최근에 나온 판례들은 우리 회사가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집단 거부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가 아닌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은 최근 판례 입장을 이제 감안한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3번은 만약에 우리 노조가 어떤 산별 노조의 기업 지부입니다. 기업 지부가 파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산별 노조가 아니고 기업 지부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쟁의가 가능하다 이 논리고요. 자, 3번 틀렸죠? 자, 4번은 이제 원래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단협 기간 중에 이거를 개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무를 띄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단협이 체결됐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자기에게 불리하다 이 내용들이 그것만으로 이걸 파업을 하고 있다. 그 파업은 평화무를 위반한 파업입니다. 따라서 정당성을 상실한다. 우리 판례는 평화무를 위반한 파업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례가 보고 있어요. 자, 5번은 이제 원래 파업이 정당해지게 되면은 형사적으로 면책이 됩니다. 형사 책임 안 지는 거죠. 만약에 하청회사의 근로자가 파업을 정당하게 되면은 하청회사가 이에 대한 이제 손배 책임이라든지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청회사는요, 원칙적으로 형사적인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긴 한데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그 정도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형사적인 책임이 면책이 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판례라서 지난 2차 시험에서 이게 2차로 나왔던 그런 문제였죠. 항상 위협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그런 행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자, 사용자가 유연협정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유연협정은 3분의 2가 된 노조가 사용자랑 단협을 체결해서 이 노조를 탈퇴하게 되면 해고해야 된다 이 내용인데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분호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호 중에서 지배기업이 있는데요. 지배기업의 분호는 반드시 지배기업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협상의 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지배기업 의사로 단정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채무 불이행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배기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기억은 분호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불이익취급이죠. 항상 불이익취급은 불이익취급 의사가 필요합니다. 노조활동을 싫어해서, 노조활동을 혐오해서, 노조활동을 미워해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싫어해가지고 간부를 승진시켰어요. 오히려 승진을 시켜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잃게 했습니다. 승진은 좋은 걸로 보이지만 조합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승진을 시킨 거죠? 이 근로자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조합 활동을 막기 위해서요. 노조를 혐오해서 이런 경우에는 분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기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는 지배기업은 의사가 필요하지만 결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단결력을 저해시키려고 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지배기업이 되는 구조. 자, 이것도 분호가 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교섭을 해야 돼요.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게 되면 이게 분호가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또 우리 판례 입장은 교섭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서 거부한 거예요. 즉 나는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믿은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호가 된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자, 그 정당한 또 성실히 하고 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실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분호가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미음은 이제 원래 원청회사는 분호의 사용자가 아닌 구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원청회사가 이 하청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원청에서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뒤끝 리을 미음이 옳은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기억은 인정되지 않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분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뭔가 하면은 원래 부당 노동 행위는 이제 주체가 필요합니다. 누가 할 거냐? 그때 우리 옛날의 판례 입장은 이게 금지 행위 주체하고요. 이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주체, 요 행위 주체하고, 그 다음에 구제명령을 이행을 해야 될 주체, 구제명령 이행의 주체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지행위 주체는 사용자인데, 여러분에게 하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해서 행동하는 자 다 들어가 있죠. 하지만 과거에 이 명령에 대한 이행 주체, 그러니까 부당 노동에 대해서 구제 신청할 경우에 상대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피신청이 누가 되는 거냐? 옛날 판례는요, 과거는 요거를 사업주에 한정을 시켰습니다. 사업주에. 여기에 한정시킨 거죠. 자, 하지만 이제 현재 판례는요, 구제명령 이행 주체, 즉 구제 신청의 피신청인 적격도 이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업주에만 국한 안 되는 거죠.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 하는 상대에 사업주를 해서 행동하는 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가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과거 판례 입장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행위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업주의, 그러니까 행위자가 분노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즉 대표이사나 인사팀장이나 이런 사람이 분노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법인이 여기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분노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도 이제 어려운 판례죠. 특정 노조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원래 부당 노동행위의 신청인은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이 노조에 대해서 어떤 부당 노동행위를 했으면은 이 노조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노조에게 다른 특정 노조와 연대하지 마세요.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 노조에게 행위한 겁니다. 이 노조랑 연대하지 말라고. 이런 경우에 이 노동조합도 사용자 공동대회에서 분호에 대한 구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냐?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상대방이 아닐지라도 나의 단결력이 저해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분호에 대한 구제 신청, 이 특정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불이익 취급은 항상 구조가 이제 불이익 취급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불이익 취급 의사. 자, 이게 추정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데 이제 해고 사유가 있는 거죠. 해고 사유. 해고에 대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고 이게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해고 사유가 정당해요. 예, 정당한 경우에는 분호사의 추정이 끼워집니다. 그러니까 분호가 아닌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게 됩니다. 단지 이제 이 해고의 이유가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에는 분호사가 살아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분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그 자체에 대한 재벌조항이 있어요. 부당해고는 그 자체에 대한 재벌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에 대한 재벌조항도 가지고 있고 확정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재벌조항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하고는 좀 구조가 다른 거죠. 부당해고는 확정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 경우에 재벌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재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두고 있습니다. 자, 5번도 맞습니다. 자, 32번 아이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접한 것은, 자, 기업 총회는 이제 아이로 총회는 정부 2명입니다. 노사 1명이죠. 각 1명. 노동조합 측 사측 1명 이렇게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로에서는 협약이나 공고를 채택합니다.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총회 대표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도 있고 비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준하게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핵심 협약들은 거의 비준했습니다. 자, 비준하지 않은 것이 현재 105협약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 협약 중에서는 농업부문 근로감독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강제근로 폐지에 대한 핵심 협약하고 그 다음에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대한 협약, 이건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나머지 것들도 비준하지 않은 게 꽤 있습니다. 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핵심 협약이라든지 이제 중심 협약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찍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105협약, 그 다음에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대한 협약, 요것들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요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이제 87호 협약은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이 ILO 현장의 정신은 아주 넓게 세계 평화에 대한 문제인 거죠. 평화의 확립이다. 맞고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노동사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노동사건은 혼합권입니다. 자유권이기도 하고 사회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다.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은 3조 2항에 나와 있죠.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단결권, 단적여소권, 단체동을 가진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교육공무원은 이제 교원들은 교원노조법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에서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않을 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 단결할 자만 들어가는 것이지 단결하지 않을 자요,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리을은 주요 방위 30세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단체행동권만 법률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부에서는 전력, 용수, 물자, 주로 생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파업을, 쟁의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제 사무직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줘야 할 게 노동상권이 아니고 단체행동권만 법률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음은 우리 3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상권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 조항을 우리나라는 두고 있습니다. 그게 37조 이하이거든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는 기본권의 내용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노동상권도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 제안할 수 있어요. 자, 뒤끝 리을 미음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4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이제 노동조합부상 근로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자, 2번은 이제 최근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노동조합한테 결산 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행정관청에. 그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직 법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하려고 할 때 얼마 전에 요구해야 됩니다. 3일 전이 아니고 10일 이전까지 이걸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일 아니고 10일.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인종성, 연신, 고정신 이렇게 해서 차별 대우에 대한 금지 사유를 두고 있어요. 이때 성별에 대한 인종성, 연신, 고정신, 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사유도 차별 대우 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고요. 자, 4번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를 제외하고서는 정치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주로 하게 되면 노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것은 노조를 안 본다. 맞습니다. 자, 5번 노동조합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노동조합의 요건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 요것도 있고 이제 설립신고도 된 겁니다. 요런 노조로 저희들이 법내 노조 그런 표현 쓰고요. 자, 요거는 있는데 여기 없어요. 요걸 우리가 헌법상의 노조 혹은 이제 법의 노조 이런 표현 씁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익이 없는 노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노조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설립신고를 잘못 낸 겁니다. 그럼 이 노조는 기본적으로 요 실질 요건이 이제 해소가 됐다 없는 것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노조가 이 노조 설립 무효 확인해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게 이제 5번의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립신고서의 규약 선보에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행정관청이 이제 시장, 구청장, 만약에 2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다고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연합노조 혹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부나 분해도 명칭 관계없이 설립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 지부인데 설립신고 가능합니다. 자, 3번. 그러면 3번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제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판례, 뭐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해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세히 하진 않아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설립신고서에다가 규약을 선보여서 이걸 가지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다음 행정관청에 대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여기에 하자가 없다는 경우, 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는 거고요. 만약에 하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하자가 사소한 절차적인 하자입니다. 절차 하자. 자, 이런 구조는 이제 규약이나 설립신고서에 누락이나 빠진 게 있는 겁니다. 혹은 규약의 절차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임원의 어떤 선거 방법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려보낼 필요는 없는 거죠. 이때는 20일 이내에 기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완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는 거죠. 근데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가 실체적인 하자예요. 이 실체 하자는 노동조합부 2조 4호 항목에 해당하는 거죠.
자, 다음 항목에 해당하게 되면 노조를 안 보겠다 이런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가 되게 되면 이건 반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심사례에서 반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심하게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은 이제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제한적인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형식적으로 서면상으로만 심사하는 것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원칙은 일단은 요게 2조 사업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설립신고서나 규약만 가지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분명히 2조 사업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 여기에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심사를 뛰어넘어서 실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번은 이제 이 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설립 신고할 때 이제 신고해야 될 명사수는 임소연이다 말씀드렸죠. 그때 조합원수의 변경이 있는 거야. 조합원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게 되면은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게 조합원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건 아니고 이건 정기 통보사항이에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조합원수를 1월 31일까지 그렇게 정기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은 아니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매일매일 해야겠죠. 그럴 수 없어요. 자, 5번은 이제 설립신고하게 되면은 설립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이나 재정에 관한 장부 서류 이런 것들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단협에 대한 체결 권한, 그러니까 담당자의 권한인 거죠. 이 경우에 대표자, 근데 대표노조의 대표자, 이건 이제 복수노조인 경우에는 대표노조의 대표자가 참여한 모든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서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교섭 권한과 단협 체결 권한이 있는 거죠. 담당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자가 복수노조인 경우에 이게 개별 교섭을 이제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차별할 수 있으니까 차별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원래 대표노조는 141 대표노조입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 단위가 하나의 사업장이죠.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한 개의 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구조인데 너무 격차가 심하다. 직종별로 혹은 지역별로 이런 경우에는 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양쪽이나 한쪽에 신청받아가지고 단위를 분리하는 신청을 하면은 노동위원회가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에 자율적 단일화가 안 되게 되면은 누가 되는가 하면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대표노조가 되게 됩니다. 그때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종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조합원이 아니에요. 참여한 노동조합의 종사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4번이 틀렸고요. 5번. 그 다음에 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공정대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될 의무를 가지는 거죠. 이때 만약에 단협의 내용이 차별하게 된다, 차별이다는 경우에는 단협 체결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그냥 행위라고 한다면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인데 단협의 내용 자체가 차별이다 했다는 단협 체결로부터 3개월 안에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7번. 근로자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래 면제 제도라는 것은 면제 한도만큼은 유급으로 이제 면제자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죠. 이때 면제 한도를 근로자 면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고시하는 건 노동부 장관이 하죠. 이때 심의할 때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인원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면제 심의위원회가 이런 경우에 몇 시간, 몇 명까지 면제 한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자, 이번 그럼 근로자 면제한테 회사가 돈을 준 겁니다. 이 준도는 어느 정도의 업무에 대한 돈인 거죠. 따라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할 때 이 돈을 가지고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자, 3번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고요. 자, 4번 근로자 면제심의위원회가 이거 심의합니다. 3년마다 재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자, 근로자 면제심의위원회는 이제 15명입니다. 그때 노동계 추천 5명, 경영자 추천 5명, 단체 5명, 그 다음에 이제 경산호 위원장이 추천한 15명의 공익위원회 있습니다. 그 공익위원 중에서 순차 배제, 노동자 단체가 배제, 경영자 단체가 배제, 남아있는 공익위원 5명으로 근로자 면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또 한 가지 과거랑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근로자 면제심의위원회는 이제 노동부 소속이 아니에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38번 변경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변경하게 되면은 왜 변경하게 되면 단협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임금 재산 관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 전후의 노조가 실적으로 동일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조직형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동일하지 않다, 인정하지 않아요.
자, 승계하게 되면 재산관계와 2번 단협 주체로 수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정족수가 따로 없죠. 제적조합과 환수석의 최적조합은 3분의 2가 탄생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 4번은 뭔가 하면은, 그럼 이게 기업별 노조가, 아니, 산별 노조의 지부가 기업 노조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지분화 분해가 의결할 건데, 이 지분화 분해가 어떤 지분화 분해가 의결할 수 있는 거냐, 그죠?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부도 가능합니다. 즉, 사단성을 띠고 있고, 독자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단성을 띠고 있지만, 이게 독자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게 조정형태 변경 결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기업별 노조가 유사한 단체가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이 조정형태 변경하게 되면은 행정관청에 이걸 통보를 합니다. 근데 통보 자체가 조직형태 변경에 효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공정대표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이게 사무실 이용했어요. 사무실 이용했을 경우에, 만약에 대표 노조에게는 상시적인 사무실 이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참여한 노조에게는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시 사무실을 제공해라. 그게 공정대표문을 시킨 거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1번이 맞죠. 자, 2번.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도 교섭 과정에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교섭 과정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 이때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의무를 얘기합니다. 이때 모든 정보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걸 의견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하세요. 이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노동위원회 심의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있는 거죠. 자, 4번. 공동대표문은 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함께 가지는 의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동대표문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하는 겁니다. 조합원은 여기에 대한 시정 신청권이 없어요.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40번. 옳은 것은 1번. 단협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협 효력 자체는 관계없습니다. 원래 단체계약은 요건은 두 가지죠. 합의했냐. 두 번째가 서면 작성해서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신고는 해야 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단체배약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2번. 이제 2번 틀렸죠. 노사협의 합의서는 원래는 단체배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단체배약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단협으로서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합의를 했다. 그 다음에 서면 작성해서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했다. 이 경우에는 이 노사협의 합의서도 단체배약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게 서면 작성이 필요한 것이고, 표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노사 합의서, 임금 합의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단협에 서가지고 서면으로 작성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표제 자체를 보지는 않는다. 이해하시고요. 자, 4번.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는 노동위원회가 아니고 행정관청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단협에 반하는 내용의 지역규칙이라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성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단체협약은 원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제 조합 가입 가능한 근로자들의 반수 이상이 조합원이 되면은 나머지 반수 이상의 비조합원에게도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단체협약이. 근데 반수가 아닌 거예요. 소수노조예요. 단협이 소수노조. 그러니까 몇 명의 조합원이 있는 겁니다. 이 조합원은요, 단협을 적용받겠죠. 나머지 비조합원들은요, 단협이 적용 안 되는 겁니다. 확장 적용도 안 되죠. 반수가 아니니까. 이때는 뭐 지역규칙이 되겠죠. 그치? 만약에 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규칙에 따라서 단협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지역규칙에 따라서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5번이 맞죠? 자, 41번.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제 틀린 것만 이제 하겠다 그랬는데, 높아심에 계속 모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질문 다 하게 되면 한 3시간 이렇게 쭉 상세히 설명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주 급하게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제 충분히 해설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이제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 활동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요. 자, 2번은 그럼 종사 근로자가 중요한 구조가 되는데, 종사 근로자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제가 해고당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하게 되면은 중노위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종사 조합원으로 보겠다. 여기 우리 이 법의 입장이 되겠고요. 자, 원래 조합 활동할 때 조합 주체가 상당히, 주체가 노조가 돼야 되는 거죠. 노조가 지시를 했다, 결의했다,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노조의 명시적인 지시나 결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노조 활동이 아닌 거냐? 그렇지 않고 노조가 묵시적으로 수권했거나 성질상 노조 활동이다. 이런 경우에는 노조 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 판립장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자, 4번은 유무협회 내용인데 유무협회 내용이 약간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목적이 이게 근로조건의 개선이라고 한다면 일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게 판립장이에요. 자, 5번은 이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무를 할 때 허가 받아야지만 유무를 배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거죠. 즉, 그 시기에. 요걸 어겼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각종의 그 내용이나 매수라든지 배포의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걸 다 고려해서 유무배포에 대한 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허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42번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이제 평화음 위반이죠. 평화음을 위반한 쟁의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단협에 대해서 자동 연장 협정을 두고 있을 경우에 6개월 전에 해지 통과하게 되면 단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노조와 사용자는 단협을 해지하지 않겠다. 단협으로 이 해지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내용으로 단협을 체결한 겁니다. 이 단협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해지 통과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강행 규정이에요. 자, 여기에 어긋나는 단협이나 규약은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역 단위의 효력 확장이죠. 지역 단위는 3분의 2가 하나의 단체 협정을 받게 되면은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사업장 단위는 반수가 되면 자동 적용입니다. 하지만 지역 단위는 3분의 2가 이 단협 적용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쌍방의 신청, 일방의 신청 혹은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야지만 행정관청이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런 절차가 없이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지역 단위는. 자, 3번 틀렸죠? 자, 4번은 이제 단협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때는 노동위원회가 그 해석이나 임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쌍방의 신청이나 단협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일방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예, 직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계약은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은 일반적인 처분문서의 해석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상의 해석 원리인 거죠. 자, 이때 계약상의 해석 원리를 따르게 되는데, 이 단협은 특이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위한 계약이다 보니까, 예, 불리한 변형 해석은 금지합니다. 즉, 이제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합리적 해석, 이성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건데, 단협은 거기에 플러스 목적에 맞게. 예, 그래서 불리한 변형 해석은 금지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3번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정은 쌍방의 신청? 아니죠. 일방이 하더라도 조정 개시하고요. 왜냐하면 조정은 이제 나중에 조정안이 나오게 되면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다지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조정은 신청하게 되면은 일반 사업은 10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어요. 합의하게 되면 10 더하기 10까지 가능하고 공익사업은 15 더하기 15까지 합의하면은 연장도 가능하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조정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게 되면은 조정이 아직 만료가 안 됐더라도 쟁의할 수 있어요. 조정기간 끝났는데 파업할 수 없다 그러면 파업권이 제약당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조정기간이 끝나게 되면 파업은 가능하다 이해하시고요. 4번 사적인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간은 같아요. 10일, 10일. 공익사업은 15일, 10월입니다. 단지 공익사업은 이제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10일이었죠. 하지만 이제 사적인 조정은요. 공적인 조정은 이제 신청한 날부터, 사적인 조정은 조정 개시일부터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산점이 다를 뿐이지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쟁의 중재에 해부되게 되면은 즉시 쟁의를 중지해야 되며 그날부터 이제 그 30일간 쟁의가 금지된다. 아니죠. 이때는 쟁의 금지되는 기간은 15일간입니다. 중재에 해부되게 되면 해부일부터 15일간 쟁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4번 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찬반투표가 조정조사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경우에 쟁의의 정당성이 상실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하게 되면 그 파업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아는 구조인데 조정은 반드시 그렇지 않죠.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찬반투표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이 찬반투표를 언제 했냐면 여기서 한 거예요. 조정이 안 나왔는데 아직까지. 조정안이 안 나왔는데 그 전에 찬반투표를 한 거죠. 이 경우도 찬반투표 한 거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찬반투표는 조정을 잘 마친 다음에 해야 되는 거냐? 그럴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찬반투표 했으면은 찬반투표를 거친 거니까 정당한 쟁의로 보겠습니다. 이게 판립장에 돼 있어요. 자, 1번 틀렸죠, 그죠? 2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이 맞고요. 2번 사만투표를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무명투표에는 과반찬성. 이때 과반찬성은 종사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종사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4번 틀렸고요. 4번이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러니까 단체 교섭상이 돼야 됩니다. 그때 교섭상이 되고 어떤 건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주된 목적 혹은 진정한 목적의 당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일부가 정당하지 않으니까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된 목적과 진정한 목적이 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정당하면 정당한 거예요. 이게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5번은 뭔가 하면은 대체 근로가 위협하게 지금 단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자가. 이런 경우에 이 위협한 대체 근로를 막기 위해서 때린 게 아니고요. 약간 실력 행사를 한 거죠. 스크럼 짜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요거는 이 정도의 실력 행사는 용인된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위협한 대체 근로를 막기 위한 목적인 거니까 이 정도의 어떤 대체 근로에 대한 그런 실력 행사는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45번 옳은 것은 1번 쟁의기간 동안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지위, 사용자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수 의무인 성실 의무, 배려 의무는 여전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원래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인데 임금을 이분화하는 구조는 지금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판례가 인정하지 않아요. 임금을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분하는 견해는 지금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쟁의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자, 무노동 무임금인데 임금을 지급하는 게 잘못된 거냐?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단협으로 파악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든지 사용자가 파악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합의하게 되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 만약에 결근 시에는, 이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결근할 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파악기간 동안에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판례 입장은 결근은 노무지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파업은 아예 노무지권이 정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유추해서는 안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원래 파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인데 태업도 무노동 무임 원칙을 관철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46번. 이제 법적인 책임. 1번, 그러니까 선배 책임은 노조 간부 혹은 특수한 업무를 띠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에 대해서만 이 소를 유지하더라도 이건 소급 남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연대 책임 구조니까 뭐 조합과 노조 간부는 제외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만 이걸 살려두더라도 뭐 인정해 주겠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이 쟁의에 대해서는 이 상당 인강에 있는 전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때 사용자 측의 과실이 참작이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걸 약간 꼬드긴 측면이 있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상기를 해요. 자, 맞고요. 3번은 이게 위력음악의제인데 위력음악의제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쟁의행위 이꼴 위력인 거냐? 그렇지 않고 쟁의가 개시가 전격적으로 즉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단행이 돼야 되고요. 결과가 심각해야 돼요. 이 경우면 위력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맞고요. 4번은 일반 조합원은 단순하게 노무를 정지한 조합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원이 특수한 업무를 띠고 있어요. 어떤 공정의 특수성 때문에 특수한 업무를 띠고 있는 조합원이 이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손해가 벌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손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번이 틀렸네, 그죠? 자, 5번은 조합은 제대로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은 일부가 일탈행이 됐어요. 그럼 조합은 일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자, 47번 이 교원노조법에 대한 고등교육법에 대한 교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중등교육법.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들만 이제 노조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고등교육법, 즉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이제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특이한 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노조는 학교 단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초 중등 교육법에 따르게 되면 학교 단위는 노조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는 학교 단위로 노조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가 학교장과도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초등고등학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노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신고해야겠죠. 누구한테요? 이건 노동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해야 됩니다. 교섭위원은 노동자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 결렬되게 되면 중노위에, 이건 진의가 아니에요. 조정 자체가 중노위에서 합니다.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48번 공무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제 공무노조 활동할 때 공무원의 의무들이 많습니다. 그 의무에 반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추가를 시켜놨어요. 자, 2번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 것이 교섭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또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교원노조는 이긴 게 없거든요. 하지만 공무노조는 요 사항은 교섭사항이 아닌 거다. 아예 명시적으로 못을 받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정책 결정의 사항 혹은 기관의 관리 운영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요 사항들은 비교섭사항, 교섭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가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5급 이상은 가입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5급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4번 또 지금은요. 퇴임한 교원 공무원들도 노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규약으로 정해놨으면 퇴임한 공무원들도 노조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들어놨어요. 자, 4번이 틀렸네, 그죠? 자, 5번 이제 그러니까 4번이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은 원래 정부 교섭대표가 있는데 대표에 대한 위임 가능합니다. 다른 정부 교섭대표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혹은 기관장한테 위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공무노조정법은 사용자 측의 교섭 권한에 대해서 대내 위임을 대외 위임은 안 돼요. 여전히 바깥은 안 되지만 대내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49번 노조법 근참법상의 노사협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역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 다른 사업장에서도 노사협의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요. 설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최근에 위원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용인하고 있습니다. 간접선거. 그래서 위원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여해서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들, 이것도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3번은 이제 노사협의회 출석할 때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가지고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4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사용자는 동수로 구성하고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노조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노조가 없어야 할 때는 이제 입후해야 되거든요. 입후할 때 1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 과거에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삭제가 되어 있어요. 10명 이상 추천은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자, 50번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노동위원회가 화의를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도 화의 공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1번 틀렸고요. 나머지 것들은 잘 나오는 게 이제 3번도 잘 나오죠. 자, 3번은 뭔가 하면은 원래 진호위가 초심이고요. 중노위가 재심 사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조정 사건이 있는데 이 조정 사건이 이상의 진호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노위가 이 조정을 1심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노위가 원래 재심 관장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중노위가 바로 처음부터 관장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해설 문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 1차 이제 1회 노동법 2에 대한 해강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